휴일인 지난 1일 전남에서는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은 3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면서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식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 이상의 온도가 지속되면서 양식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반대로 연평균 17.5도의 온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광양의 2개의 동굴을 소개합니다. 진도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녀 중학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이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휴일인 지난 1일 전남에서는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남 2045번부터 2050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 3명, 보성과 나주, 목포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보성과 나주는 각각 러시아와 터키 입국자입니다. 여수에서는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여수 확진자 1명은 발열 증세로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감염 경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수 확진자는 터키 입국자입니다. 목포의 확진자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선제적 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으며 역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2일 오전 0시 45분쯤 광양시 광양읍의 한 유흥업소에서 업주 1명과 여성 종업원 3명, 손님 5명 등 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유흥주점에 손님이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9명의 명단을 광양시에 통보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광양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으로 유흥업소 등은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가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근해어업 출항전 선박 등 내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완도 수산업 종사자와 나주 일용직 근로자, 목포 외국인 선원 등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적으로 외국인 사업장 중심으로 집단 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관련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미등록 외국인 진단검사 시 체류 사실 통보 면제와 외국인 밀집 시설과 사업장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외국인 관련 방역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학원과 교습소,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등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학원과 교습소 강사, 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에 포함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최근 일주일 확진자 발생 비율이 전주보다 7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78명이 확진됐지만 그 다음 주인 지난달 26일부터 8월 1일 오전 10시까지는 22명이 확진돼 감소세가 뚜렷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일주일 동안 추진한 긴급 이동 멈춤 주간 운영이 효과를 봤다며 2일부터는 이동 멈춤을 해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8일까지 유지되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진도대교에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자동차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일 오전 3시 11분쯤 진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던 해상 크레인이 다리 하부와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교량 긴급 점검을 위해 진도대교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2진도대교를 통해서 현재 우회 통행하도록 안내 중인데 긴급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진도대교 차량 통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해경은 현재 바지선에 실린 해상 크레인과 진도대교가 충돌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순천 경전선 철도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에서 목포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순천 경전선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71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진입하며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A씨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무궁화 호 열차 안에는 다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차량의 건널목 진입 시점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진도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녀 중학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여수의 한 리조트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3살 아이가 물에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오후 1시 46분쯤 진도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녀 중학생 2명이 추락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1층으로 추락한 학생들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숨진 학생들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36분쯤 순천 조계산 장군봉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탈진해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당시 A씨는 등산로 구급약품을 교체하던 중 폭염으로 인해 탈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소방헬기로 구조돼 서남사 주차장에 대기 중인 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상태입니다. 같은 날 오후 7시쯤 여수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3살 남자아이가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심정지 상태입니다. 경찰은 리조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익수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30일 오후 3시 50분쯤 무안군 운남면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유주 B씨가 창고에서 트랙터 부품 일부를 회전 수돌로 가는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 가연물로 옮겨지면서 화재로 확대됐습니다. 다행히 B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한 개동이 모두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창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양식장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의 온도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양식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 그 이상의 온도가 지속될 경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완도의 한 전복 양식장. 한창 전복에 먹이를 줘야 할 시기지만 양식장은 한산합니다. 바다 고수온 때문입니다. 7월 완도 인근 바다의 온도는 최대 27.6도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보다 최대 0.9도씨까지 온도가 올랐습니다. 완도 해상 전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직접 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2m 깊이의 수온을 측정해 봤는데요. 26.1도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복 생장 조건으로 최대 22도씨 이하의 수온이 유지돼야 하지만 온도가 높다 보니 전복이 폐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온이 고수온 쪽으로 이렇게 계속 치우치다 보니까 먹이 공급도 원활치 않고 지금 폐사 부분이 더 많지 않냐, 어민들은 이렇게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폐사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양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수온주의보는 지난해보다 20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지자체는 먹이 주기 조절을 당부하고 액화산소와 차광막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지역의 수온 관측 지점 12곳에서 나온 정보를 2,400여 가구에 전달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분주한 상황입니다. 먹이 금식을 해줄 것을 어업인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고수온 발생 대비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비 약 3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액화산소 지원 사업과 차광망 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도뿐만 아니라 전남 인근 해상에 고수온 주의보 등이 내려진 상황. 고수온에 대처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 절실하지만 지자체가 단독으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2018년 완도에서만 고수온으로 인해 19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바닷물 온도는 계속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박종호입니다. 지난달 초 전남 지역에 집중된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지역별 복구 사업비는 해남이 605억 원, 강진 226억 원, 장흥 200억 원, 진도 269억 원, 기타 시군이 325억 원 등으로 총 1,625억 원입니다. 이는 전국 시도 총 복구액인 1,804억 원의 90%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에는 235억 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돼 지방비 부담이 경감됐습니다. 또 피해가 큰 강진과 장흥 지역 어가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치패 입식비와 전복 그물망 교체 사업비 지원을 국회와 해수부에도 건의해 정부 추경에서 국비 32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집중호우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피해를 본 지역 주민 2만 4천여 명에겐 재난지원금 315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지만 무더운 더위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불쾌 지수도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 시원하고 쾌적한 동굴 관광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연평균 17도에서 18도를 유지하는 광양의 2개의 동굴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여름 광양 지역에 처음 폭염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달 15일. 21일부터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되면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원한 곳을 절로 찾게 되는 날씨입니다. 이렇다 보니 광양 와인동굴과 에코파크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 동굴은 연평균 17도에서 18도를 유지하며 자외선과 미세먼지 등 외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에도 이 동굴안은 20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01m 길이의 와인 동굴은 전 세계 와인을 맛보고 조격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지난 2011년 폐선이 된 기차 터널을 개조해 꾸며졌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방문한 사람들은 더위를 잊게 만드는 동굴의 시원함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지인이 다녀오고 굉장히 좋다고 해서 한번 방문하게 됐고요. 아이들 방학이어서 시원한 곳을 찾다 보니까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와인동굴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에코파크는 어린 손님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에코파크는 동굴을 체험장으로 만든 전국 최초의 체험놀이 공간으로 암벽 등반, 모래놀이, 화석 탐사 등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시설이 가득합니다. 냉방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광양 에코파크는 동굴 길이 180m로 연평균 16도에서 17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바깥 활동을 마음껏 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시원한 곳에서 힘껏 뛰놀며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밖에서 더운데 뛰어놀면 더운데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해요. 기상청은 8월 10일 정도까지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지성 소나기가 내려도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굴 관광지가 최적의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의 주인공인 안산 선수와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등 호남연고 메달리스트들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광주 출신인 안산은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옐레나 오시포바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며 올림픽 사상 첫 양궁 3관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남 에콜리안 영광CC 소속인 김정환, 구본길이 속한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도 도쿄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해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